불안한 당신에게 17번째 사례입니다. 불안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으신 분들의 사례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쓰시는 어떤 수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례는 여자분이신데요. 둘째 따님이시랍니다.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근데 언니는 공부 잘했고 수제 소리 들었고, 근데 여동생이 굉장히 이기주의자고 너무 그래서 이 여동생하고 사이가 참 안 좋았던 둘째들이 그런 분이 많으시죠. 둘째가 그러면서 착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동생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았대요. 뭐라고 이제 여동생이 항상 엄마한테 이르고 엄마한테 또 야단은 내가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 참고 살았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생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지방에 있다가 직장이 서울로 잡으면서 이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해서 잘 지내셨답니다. 근데 여동생도 서울로 오신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반지하방에서 같이 사시는데 그때 잘 지내다가 하여튼 여동생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여동생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밖에 모르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무슨 몸종 부리듯이 했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사달라, 뭐 좀 사주면 안 되냐, 치사하게 동생한테 그것도 못 해주냐 하면서 계속 독설을 하고 뭐라 그러면 또 엄마한테 고자질하고 그러면 또 엄마가 나한테 욕할 것 같고 그래서 저 일종의 너무 힘들면서 동생의 요구를 억울한데도 들어주고 그러고 사신 거죠. 그런데 이분이 처음 공황을 이때 겪으신 거예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상태였는데 변비약을 먹었는데 그 속이 좀 불편해지고 어떤 이 공황이 처음 겪을 때 뭔가 어떤 내부적인 변화, 내 신체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라 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공황이 오는 수가 많거든요. 이분이 약간 약을 먹었는데 나 약을 잘못 먹었나 봐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서 여동생한테 그래도 가족이니까 전화를 했는데 나 좀 집에 와서 도와줘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동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뭐 전화림이 있으면 병원에 나가봐 나 바빠 그랬답니다. 아유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머리 빙빙 돌고 심장 요동치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 병원에 갔고 그때 이제 공황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으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황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한 번 공황이 오셨던 게 도둑을 한번 맞으셨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집에 있으면서 다행히 본인이 없을 때 도둑을 맞아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도둑 맞아서 한번 놀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를 못 받으신 적이 있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점점 불안해지고 위태위태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근데 이 급여를 못 받는 거를 부모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같이 살고 있는 여동생한테도 자존심 때문에 말씀을 못 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체중이 10kg나 빠지고 아무것도 못 하셨고 그 와중에 공황은 계속 반복을 하셨대요. 그때쯤 아마 직장 동료랑 이제 교제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제하면서 조금 그래도 위로를 받고 뭐 그래도 그분한테 좀 너무 힘드니까 좀 같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서 조금 도움을 받으면서 좀 낫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동생과의 관계는 점점 안 좋아지고 동생은 뭐 남자 생겼더니 배는 게 없냐 반찬도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냐 근데 내가 거기에 계속 피해의식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고 이런 상태로 지냈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제서야 사실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그때 제대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약을 먹는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5년 동안 제대로 치료하지도 않고 버텼고 이제 그 고통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까지 돼가지고야 약물 치료하면서 옆에서 볼 때 너는 무슨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안 듣는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화병이냐 얘기 들을 정도로 그야말로 화병이죠. 화병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서 사실은 보면서 자기를 잘 지키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분이 이 수기를 쓰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했구나. 그래서 나의 꿈을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요번에 공황을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수기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신과 선생님이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그 불안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안이 나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황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꽁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존벌레가 조금씩 구멍을 뚫기 시작해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스트레스와 고통 같은 것들이 좀 있다가 그것들이 쌓이면서 공황장애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잘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쭉 쌓여 있으면서 어떤 불안을 겪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왜곡된 가족 관계가 문제였죠. 착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 때문에 자기 주장도 전혀 하지 못하고 동생한테 치이면서 오랫동안 묵혀온 상처가 쌓이면서 결국 공황장애까지 발병을 했고, 거기에서도 또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도 가지 못하면서 정말 아쉽게도 5년이 지나서까지 병원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약물도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고착화되면 정말 대인관계 문제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위축이 되고 사회생활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공황장애 자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확실히 뇌랑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뇌의 편도라고 하는 불안한 거, 그런 어떤 공포 같은 것들을 지각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편도가 너무 예민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게 예민해진 상태에서 사소한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민성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들이 이 뇌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 가바 같은 전달 물질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약물 치료하는 것들이 상당히 조기에 들어가면 훨씬 편하게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뭐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매 순간 자기에게 친절하기. 결국은 모든 정신건강의 출발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고 관대해야 타인에게도 친절하고 관대할 수 있는 것이고, 나한테 친절하기 위해서 내 가치를 인정하고 나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의 가치를 훼손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하시고 자기한테 친절하고 사랑을 많이 주시고,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